안녕하세요. 토지병장입니다. 토지 투자 언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묘기지권, 최근에 핫한 투자처로도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혹자는 요지로서 돈을 벌어야 하나? 이런 투자자도 있습니다. 그만큼 호불호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제 분무기지권이 투자처로 부상한 이유가 이제 우리는 알아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호불호에 대해서는 본인의 성격에 맞으면 되는 상황이니까요. 있겠고요. 먼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분묘를 할게요. 이게 혐오시설일까요? 혐오시설. 그렇게 알고 있죠. 왜? 우리가 생각하는 묘지 하면은 귀신 나오고 호랑이 그런 시절 안 좋은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외국에 자세히 보면은 큰 대저택이라도 보면 오히려 어떻습니까? 이 정원 마당에 그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역발상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묘지가 있는 데는 또 우리나라를 봤을 때 어디에 부모님 모셨을까요? 예전에 조상님들이. 아마 그러니까 터가 좋은 이 자리에 모셨겠죠. 그 얘기는 뭡니까? 땅으로서는 굉장히 그 양호한 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습한 곳이라든지 다른 벌레들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곳은 안 모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터입니다. 문제는 이제 조사님 계시니까 이게 이 분묘 그 전에 분묘기득권이 있어서 이장을 못한 건 이렇게 되어 이장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봉안시설이라도 못하니까 이 투자처로서 많이 꺼려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이제 어떤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최근에 많이 주목하고 있는 뭐나오니까 이제 인구가 감소가 되니까 인구 감소가 되고 인구 감소도 있고 그다음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라는 것은 바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조상에 대한 어떤 그 모셔야 된다는 그런 유교적인 것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묘지 관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묘지 관리를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상이 한 대, 두 대 넘어가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다음 자녀가 이제 점점 한둘밖에 이제 태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관리자가 없어지는 거죠. 점점점.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무연고묘가 상당히 많다는 거. 엄밀히 얘기하면 무연고묘가 아닌데 무연고묘처럼 보이는 것이 상당히 많은 거죠. 몇 년 동안 안 가진 분도 많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흐름에 따라서 이 묘지 분묘에 대한 매장문화에 대한 어떤 흐름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 보면은 상당히 우리가 어떻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 묘를 이정하는 거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제 분묘기지권 법률에 따라서 어떤 변화도 있고 때문에 우리는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떠나서 한 번쯤은 그 검토해보는 것도, 한번 공부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묘기지권이죠. 당사 등에 관한 법률상의 분묘기지권은 어렵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랬죠? 2019년에 제가 했는데 최근 걸로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분묘기지권. 오래전부터 매장 문화가 발달하게 존중되어야 될 문화는 맞습니다. 조상님 제대로 우리가 조상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분묘는 일반적으로 어떤 곳에 있는가요? 대부분 양지바른 곳,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보면 명당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풍수지리설에 익숙한 사람은 그 어떤 묘 모시는 거에 상당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물이 찬다든지 할 때 민감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곳에 모시고 싶어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 입지에 입지하고 있죠? 그 부동산 개발 측면에서 본다면 장점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있겠죠? 그래서 개발하면서 터가 일단 좋으니까 정말 터가 괜찮은 그 개발 보조는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묘지가 이장하면 상당히 좋은데 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묘지를 이전하면서 좋은 주택으로 좋은 타운하우스로 탄생하는 것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이 호불호가 정확하게 있는 것 같아요. 호불호가. 그러니까 명과 암이죠. 그러니까 좋은 인데 한편으로는 좋은 땅을 이제 어떤 자리 잡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어떤 명암적인 면도 있습니다. 있겠고요. 때문에 분묘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언론상에 있는 뉴스부터 한번 소개해 봅니다. 남의 땅 조상묘 20년 지나면 됐다. 분묘기지권 논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이 제목이죠. 역시 이제 오래전의 기사인데 그래도 올해 이런 내용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니까 좀 최근에 있는 내용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남의 땅입니다. 조상묘 20년 지나면 내 땅이냐? 이게 참 예전에 이 말이 있었습니다. 맞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분묘도에 늘 논란이 됐습니다. 내 땅인데 묘지를 모셨다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취득수요를 지나서 20년 지나면 평공연하게 뭐 20년 한다. 그럼 내 땅이 된다. 참 뭔가 맞지 않죠? 이런 것 때문에 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어떤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3일 이전, 그렇죠? 1월 13일 이전 설치된 1월 이전인 1월 13일까지죠. 이때부터 설치된 분묘에 한해 분묘기지권을 인정돼. 그렇죠? 인정되고 내 땅의 묘수도 인정되고 이제 내 땅의 묘수도 장사법에 따라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이거 분묘기지권이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이전에 설치된 것은 분묘기지권 인정되죠. 제목만 봐도 그렇게 됐죠. 근데 이 후에 1월 14일 후에 그러니까 이전 그 23일죠. 1월 14일 후에 설치한 것은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 제목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있고요. 지금 우리가 기억할 것은 2001년 1월 13일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지난해 1월, 그러니까 지난해 1월 언제입니까? 2018년이죠. 그 지난해, 그 2018년 1월, 2007년 1월 되겠네요. 그 지난해 1월, 2017년 1월 되겠죠. 이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분묘 설치자 B씨를 대상으로 땅 주인 A씨가 제기한 분묘 철거 관련 상고 신청을 기각,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했네요. 그러니까 A씨가 분묘 철거를 해달라고 요구한 거죠. 근데 그 상고 신청을 기각해서 분묘기를 인정했다. 이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보겠습니다. A씨는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본인 소유 임야에 있는 6개의 분묘를 관리해왔던 B씨를 상대로 분묘의 철거하고 이장을 청구했다. 분묘기지권 존속 여부를 두고 이 판결에 이목이 집중됐고 최종적으로 A씨 청구가 기각돼서 분묘기지권 계속 인정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이제 좀 더 들어가면 있죠. 법령의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그렇죠? 다른 사람 토지 위에 20년간 있던 분묘를 관리해왔다면 묘를 수여하는 범위 내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에게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인 분묘기지권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관습적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민법상 다른 사람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인 지상권과 유사한 것이죠. 그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합니다. 판례에서 이렇게 쓰기도 한다. 있겠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모순인 거죠. 그래서 보람유한 관습이다. 아니면 조성 성긴 윤리다. 이게 그 어떤 대결이 있었죠. 분묘기지권 인정 문제는 결국 어느 쪽의 권리를 우선시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 차이가 부였단다.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우선한 입장에서는 20년간 남의 땅에 무단으로 묘를 설치해 일정 기간만 지나면 계속 그 땅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관습법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합니다. 당연하죠. 그 계속 20년간 그 무단으로 묘를 설치해서 남의 땅 무단으로 일정 기간 지나면 예? 그 땅을 이용하신 관습법은 불합리하죠. 소유자 입장에서는 분묘기지권의 수여 취득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하고 토지 한계, 장래문화의 변경 등이라는 사회적 배경을 고려할 때 이를 관습법으로 인정하고는 현재의 대법원 판결에는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편 오랜 기간 존재해온 분묘의 안정성과 선조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는 재산권에 견줄 수 없다. 그러니까 분묘기지권 존속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강하다. 선조를
삼権유리는 소유권을 우선한 사상을 우선하는 거죠. 한다 그런 목소리죠. 알겠죠? 어렵죠. 둘 다 입장이 차이지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2001년 1월 13일 시행 장사법 이때가 그러니까 장사에 관한 법률이 생깁니다. 이때 생깁니다. 분묘기득권은 이때부터는 이제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분묘기득권을 내서 이장을 반대하거나 이장비로 거액을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에 분묘기득권은 부동산 시장에서 그간 골칫거리를 여겨졌다. 봉분이 없던 땅에 갑자기 봉분이 이제 무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우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평지하시면 이게 이게 봉분입니다. 이게 봉분이 조성되고 그 밑에 수십 년간 조상이 이 밑에 있다는 거죠. 매장되어 있는 무덤이 있다고 주장해 그 분쟁이 발생하기도 없다. 갑자기 봉분이 없던 곳에 이런 거 갑자기 이제 그 돈 달라고 하는 거죠. 이장할 테니까 없으면서 막상 하면 없는 경우 꽤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분묘기득권 주장을 못하도록 토지 소유자가 봉분을 없애는 작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들을 고용하는 일도 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뭐 명절 때 안 온다든지 뭐 한다면 봉분을 살짝 없애는 경우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법이죠. 이런 신설된 묘지에 대하여 이 시행된 이거는 새롭게 신설된 거는 분묘기득권 인정하지 않는다. 문제는 그 이전에 설치된 묘죠. 이 이전에 자신의 소유 토지에 2001년 이전 설치된 남의 분묘를 뒤늦게 발견한 경우에는 20년의 시효 완성되기 전에 해당 분묘의 관계들 찾아 시효를 중단해야 됩니다. 20년이 지나면 시효 취득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단해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이것도 말이 많았던 예죠. 서귀포 식달동 658 누구 4명 소유 사유주입니다. 근데 식달도 이건 도유주예요. 제주특별자치도 소유. 근데 이제 원 후보 가진 낙지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게 있습니다. 내 땅의 묘소도 신고 절차가 걸쳐야 지난 6월 제주지사 선거에서 유력 후보들 간의 조상명 불법 조성 의혹 공방이 있었다. 원희룡 지사 부친이 설치했던 가문 낙골묘와 문대림 후보의 묘지가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예요.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거치지 않고 조성된 게 문제가 됐다. 서귀포시는 선거된 지난 7월 두 건 모두 이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고 안 하니까 당 불법이니까. 그 원지사 가문 낙골묘의 경우에는 지난 2016년 6월 서귀포 세달동에는 타인 소유의 임야에 조성된 조상묘를 개장한 후 봉안시설 조성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거죠. 해당 조상묘는 분묘기득권에 따라서 관리된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낙골묘로 조성하면서 개장하면 분묘기득권이 상실될 수 있었던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이 후보도 뭐 가주소유 토지에 모치는 묘지를 조성하면서 사설묘지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신의 장사법에 따라서 자신 소유의 토지에 개인 묘지를 조성하더라도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거를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개념이 좀 이제 읽어보니까 어느 정도 개념을 잡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 얘기 계속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묘기득권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분묘기득권은 남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의 일종이에요. 법정지상권. 타인의 묘지에 묘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곳에 이장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의 이전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은.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법입니다. 권리상의 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묘를 설치하려면 무조건 인정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건 중 하나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거죠. 첫째,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설치했으면 분묘지권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잖아요. 못하나십니다. 소유자가 바뀌어도 권리는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자를 바뀌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뭘까요? A 땅이 있습니다. 이게 갑소유예요.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B라는 사람이 여기다 분명히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이거는 동의한 거 아닙니까? 동의했죠? 그러니까 여기가 설치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갑이 이 땅이 을로 바뀌었어. 이렇게. 그래서 이 승낙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분묘기득권은 발생한다는 거죠. 그죠?
왜? 을은 왜 발생해야 될까요? 을은 알고 산 거 아닌가요? 그렇게 인정하는 게 맞죠. 두 번째, 남의 토지에 상납없이 묘를 만들고, 이게 이제 문제죠.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였다면 점유 취득 수요로 인해 분묘기득권이 발생합니다. 20년입니다.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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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관상 봉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인식할 수 있는 묘지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암장은 안 된다는 거죠. 외관상 봉분, 암장이 안 됩니다. 봉분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암장 등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다면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러니까 20년 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충남 없이 했으니까 20년 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어떤 명령을 내야 되겠죠. 내용 증명 본안한다든지, 그 이전 요구를 한다든지, 철거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묘를 만들고, 자신의 토지에 묘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신고를 하고, 묘를 이장한다는 특약을 하지 않고, 토지 소유권 넘기는 경우, 이때로 분묘지권이 성립합니다. 그렇죠? 묘지가 있는 토지가 경매에 나오는 경우 대부분 바로 이 세 번째겠죠. 이렇게 본인 농지에, 어떻습니까? 본인 농지에, 이게, 본인 농지에 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가 당했어요. 그래서 특약 같은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립하는 경우가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분묘지권은 언제까지 인정될까요? 이렇게 분묘지권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즉 영구적이죠. 당사자 사이에 지금은 새로운 법률이 나온 건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역사 히스토리부터 봐야 되니까 영구적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르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권리자가 묘를 계속 지키게 가꾸어서 존속하는 동안은 분묘지권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면 분묘의 소유자와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게 경매를 취득한 토지의 분묘지권은 영원하다는 논리죠. 그렇죠? 경매 분묘지권은 이장을 일단 해주겠습니까? 또 내가 이제 경매에서 땅을 뺏겼는데 그렇지 않죠? 이런 이유로 상당히 무섭다고 하는 거죠. 당연히 성립하니까 이런 이유로 무서웠다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했고요. 분묘기득권은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주택 구수토지가 있듯이 분묘기득권의 법도 존재합니다. 필지 전체나 부분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묘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 필요한 범위에 타인의 토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딱 몇 평이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구묘도 있지 않습니까? 장구묘는 그거 뭡니까? 큰 묘. 뭐 조그만 봉본 조그맣게 인들고 이거를 기준으로 되면 몇 평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로가 입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즉 묘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 필요한 범위 내죠. 이게 애매하죠. 묘의 터전뿐이 아니라 그 주위의 공터까지 포함한 토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묘기득권 효력이 있다고 해서 새로운 묘를 만들 수는 없어요. 새로운 봉부대 쌓아둔 것도 안 돼. 예전 것만 되는 거죠. 부부들 한쪽에 먼저 사모하여 묘를 쳤는데 나중에 합장하여 묘를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예전에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판례들을 제가 달아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토지지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 많아짐에 따라서 장사법이 이제 제정된 겁니다. 이렇게 돼서 새로운 장사법이 하면은 이거 나왔죠. 분묘기득권의 기간이 30년이라는 것도 조금 더 응용하자면 2001년 이전에 설치한 분묘자도 20년이 아직 안 됐으면 분묘권이 안 됩니다. 2001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1990년에 분묘를 했어요. 1990년 90년에 뭐 6월 1일 날 했다. 이때 이제 묘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분명히 2020년 기준으로 10년도 안 됐잖아요. 그때는 분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20년간입니다. 20년. 그러면 언제입니까? 최소한 1980년대 이전. 그렇죠? 이전 분묘에 대해서 분묘권 성립하는 거지 20년이 안 되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안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토지 소유자는 빨리 통보해야 됩니다. 이렇게 됐죠? 기본적으로 먼저 이상제 분묘기득권 정리했습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은 보다 이제 한 2번, 3번 정도 2회, 3회 정도 더 정리할 겁니다. 자세한 내용 그때 정리하도록 할 테니까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보고 정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